저희가 지난번에 엄청난 검색 광고 정복하기 1탄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2탄으로 돌아온다는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거의 파워링크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네. 오늘 2탄에서는 쇼핑 검색 광고 위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세팅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간단하게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쇼핑 검색 광고 보통 어디서 많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쇼핑 검색 광고는 보통 그냥 이커머스 업종 광고로 진행을 하죠. 네. 이제 DB 업종에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약간 쇼핑 검색 그냥 노출 용도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키오스크 뭐 그 월 얼마 이렇게 해놔가지고 가격 올려놓고 그것도 또 광고가 돼요. 그래서 이커머스 광고가 거의 전부 하지만 DB 광고도 좀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쇼핑 검색 광고는 경쟁도가 높으면서도 그만큼 효율을 조금 볼 수 있는 광고라서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꼭 쇼핑 검색 광고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커머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광고 계정을 보면서 차라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이전에 했던 파워링크 광고가 있고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면은 우선은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비즈 채널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할 때 여기 쇼핑몰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웹사이트란 쇼핑몰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짓다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검색,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편의상 두 개 다 같이 등록을 해주셔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비즈 채널 그 랜딩 페이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비즈 채널 검수가 조금 걸려서 네. 그 광고 집행 원하시기 한 며칠 전에는 먼저 올려두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기는 해요. 네. 또 비즈머니가 영원이면 애초에 비즈 채널 검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머니 충전이 되어야지만 비즈 채널의 웹사이트나 쇼핑몰의 검수가 진행이 되고, 검수가 되는데 그래도 최대 한 이틀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반려가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라이브 일정에 맞춰서 이전에 미리 비즈 채널 검수해서 등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캠페인으로 들어가면은 파워링크가 있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쇼핑 검색 광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쳐볼까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어떤 영역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 건지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요즘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로그아웃을 네? 로그아웃을 하시면 그렇죠. 요즘에 키워드 어떤 걸로 좀 해보고 싶으실까요? 요즘 관심 있게 사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선풍기 이런 거 해볼까요? 선풍기 요즘에 네. 좀 덥죠. 그래서 선풍기라고 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1탄으로 알려드렸던 게 여기 파워링크 영역이고요. 그리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 비교, 여기서 여기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위에 네 개 브랜드가 지금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 소재하고 있고 광고라고 표시된 부분이 쇼핑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우선 이렇게 주황 글씨가 있는 건 확장 소재, 이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우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광고주분들께서 이건 뭐예요? 이러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이거는 슈퍼 적립이라고 그 네이버 딴에서 그 카테고리 하나를 먹어서 거기에서 상단 노출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계약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 뭐 수수료 따로 더 떼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입점하시려면은 네. 이제 그 전에 먼저 그거를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카테고리별로 신청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거면 미리 알아보셔요. 이거는 쇼핑 검색 광고랑 아예 다른 영역이어서 네. 이거는
그 저희가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검색 광고랑 이게 다릅니다. 광고 플러스여서 약간 좀 보장용 광고처럼 약간 계약 단위로 진행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미리 뭐 단가라든지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로 쇼핑 검색 광고랑은 조금 별개인 내용이라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서 수수료 떼가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마진율이랑 비교해서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딱 봤을 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여기 홍보 문구 그리고 이미지 변경도 저희가 가능하고 여기 광고 제품명 또 이제 확장을 해서 저희가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 카테고리가 휴대용 선풍기로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우리 제품을 노출을 시키려면은 선풍기에 카테고리가 걸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휴대용 선풍기가 아니라 뭐 가전제품이 아니라 다른 데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휴대용 선풍기라서 그렇지 조금 세부적으로 나아가자면 그 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킨케어 중에 선크림으로 나뉘느냐 아니면은 뭐 스킨 로션으로 나뉘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키워드가 달라요. 그래서 노출 원하는 키워드에 맞춘 요 카테고리 설정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면 자동으로 매칭이 돼요. 네, 맞아요. 자동으로 매칭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신청을 걸어서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잘못 매칭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동으로 신청해서 카테고리 변경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보통 광고주분들께서 저 이 키워드 잡고 싶은데 안 잡혀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선풍기인데 네.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이 네. 키워드 말고 뭐 선풍기.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카테고리가 다 비슷한 게 보여요. 네. 스탠드형 선풍기, 탁상형 선풍기 이런 식으로 네. 보통 스탠드형 선풍기죠. 그럼 이 카테고리는 거의 스탠드형 선풍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품 선풍기를 선풍기. 검색했을 때 휴대용 선풍기로 뜨죠? 여기 보면 휴대용 선풍기잖아요. 카테고리가 이거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는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 측에서 그 노출을 잘 안 시켜줘서 아무리 입찰가를 높이고 해도 아마 노출수가 약간 잘 안 나오고 이럴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 검색을 진행하실 때 이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더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 확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어요. 그거를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네. 저희 상품 내에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그거 보고 여기 서브 키워드는 이 상품 올려서 잡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발굴을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가지 이제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희가 샴푸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샴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키워드가 샤프가 아니라 샴푸로 봤을 때 카테고리가 대부분 샴푸로 걸려 있죠. 근데 이게 임산부용으로 이제 맞춤 샴푸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임산부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샴푸여도 임산부 용품으로 잡혀요. 그 봤을 때 임산부 화장품으로 잡히죠. 그래서 이제 샴푸로 큰 카테고리가 잡혔는데 우리는 임산부를 포지셔닝으로 해가지고 출시된 상품이다 보니까 임산부 샴푸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수동으로 저희는 설정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저희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샴푸로 두고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세트로. 근데 이제 그 세트는 임산부 샴푸로 카테고리를 걸어서 샴푸용으로도 임산부 샴푸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패키지용으로는 카테고리를 아예 임산부 샴푸로 잡아서 이렇게 조금 객단가가 높고 세트 구성이지만 임산부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 세트 상품, 단위 상품 하나, 세트 상품 하나. 근데 카테고리는 다르게. 그래서 키워드 전략도 다르게. 이렇게 해서 좀 세팅 방향성도 좀 세부적으로 다르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키워드를 잡고자 한다고 하면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키워드 무엇인지 그리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광고 세팅 전에 지금 참고차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무조건 이 카테고리에 잡혀야 되는 건데 안 잡히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광고주 분 중에 뭐 이게 여기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거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의하면은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키워드 세팅했는데 노출이 안 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단으로 넘어가자면 저희가 새 캠페인 생성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쇼핑 검색 유형으로 들어가서 이거랑은 이제 거의 지금부터는 거의 파워링크랑 비슷해요.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5만 원으로 하고 균등 배분 요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게 뭐 클릭당 단가로 지금 노출이 어떻게 되냐면 5만 원의 예산을 하루 24시간으로 쪼개서 이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은 광고 클릭이 많이 되면은 조금 빨리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광고주분은 우리 광고 24시간 내내 켜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균등 배분을 체크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끄고 진행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요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정작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거는 차라리 광고 그룹단에서 시간대별 제한을 걸면 걸었지 이렇게 균등 배분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어떻게 마케터님은 켜두는 편인가요? 좀 편의에 따라서? 저는 안 켜요. 저는 안 켜기는 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1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거 하면은 좀 그 원할 때 광고가 안 보이고 그냥 랜덤으로 되니까 네.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네. 너무 그 일례선 타이트하게 5,000원 막 이렇게 진행을 하실 광고주분들이라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예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됐고 이거 뭐 종료 일정이 뭐 이벤트 건이다 하면은 뭐 6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그냥 계속 노출시켜두면 되고 추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스마트 스토어로 하다 보니까 자동 이거를 켜두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활용하시는 광고주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적 경력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UTM 씹는 거를 이제 개별 캠페인별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고유 아이디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옆으로 어떻게 넘어가죠?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 조금 이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하면은 이제 캠페인 이름이 뜨는 거거든요. 여기 UTM 값에 요 빈칸에. 그래서 계속 추가를 하면 할수록 여기 값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는 세부적으로 광고 캠페인별로 성과를 따로 확인하고 싶다. 뭔가 스토어 내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 켜두긴 하는데 저도 보통 이렇게 하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쇼핑 검색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으니까 광고 그룹을 만들면 돼요.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상품명으로 진행을 하고 이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비즈 채널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쇼핑몰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비즈 채널에 검수가 통과된 쇼핑몰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입찰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기본 입찰가 같은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입찰가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얼마에 노출이 된다 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50원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 한 150원? 너무 낮게 했을 때 저는 노출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좀 안전하게 150원 정도로 최저로 하는 편이긴 해요. 이 기본 입찰가가 박수영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처음에 상품을 등록했을 때 네. 얼마로 입찰가가 설정이 될 건지잖아요. 네. 이거를 보통 많이 쓰는 게 대량으로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데들이 좀 쓰거든요. 입찰가 한 150원, 200원 다 그 한 몇십 개 깔아놓고 거기서 효율 괜찮은 거 거르고 약간 이러려고 기본 입찰가를 좀 설정해 두는 거라서 이거는 집행하고 계시는 그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하고 있는 업종 중에 의류 업종은 이런 거 다
예를 들어서 마진율에 따라서 아우터는 뭐 200원 몇십 개 깔아놓고 아니면은 좀 티셔츠 좀 단가 낮은 거는 한 150원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진율이랑 상품 개수나 그 전략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잘 쓰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 입찰가는 조금 업종별로 고려를 해주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뭐 150원에서 뭐 너무 높게는 설정하지 말고 적정선을 찾아서 기본 입찰가 설정을 하고 하루 예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캠페인 단에서 5만 원 이미 걸어놨죠. 그래서 제한 없음을 해도 돼요. 하지만 그룹별로 뭐 주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그룹에서 너무 빨리 소진이 돼서 그룹이 뭐 5개가 있는데 한 그룹에서만 자꾸 소진이 되니까 다른 그룹에서는 광고가 이미 꺼져서 아예 노출조차 안 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너무 활활 타고 있는 이제 그룹에 뭐 최대로 10,000원만 타게 하고 그 나머지 40,000원은 그 아래 그룹에서 적절히 탈 수 있게끔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한 없음으로 처음에는 세팅을 하고 이제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이 타는데 성과도 안 나와. 그래서 다른 그룹에서 애초에 노출조차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노출은 되고 있는데 광고가 빨리 꺼지니까 노출이 빨리 꺼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여기서 뭐 10,000원이라든지 15,000원이라든지 좀 제한을 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파워링크랑 거의 비슷한데 매체. 모든 매체에 노출시킨 건지 아니면 난 모바일만 노출시킬 거다. PC만 노출시킬 거다. PC 모바일 선택 가능하고 매체 같은 경우에도 노출 선택이 가능하죠. 나는 이렇게 네이버 매체에서만 노출시킬 거야. 아니면 나는 검색 지면에서만 노출시킬 거야. 아니면 나는 전부 다 노출시킬 거야.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콘텐츠 매체에서도 이렇게 다 꺼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한번 우선은 켜두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잘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블로그도 콘텐츠 지면 하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지면일 것 같은데 블로그도 콘텐츠 지면의 일부고요. 지식인도 일부고 이런 저희 뭐 스마트 스토어 추천이라는 거는 저희 쇼핑하다 보면 하단에 뜨는 약간 카탈로그형 광고처럼 뜨는 게 스마트 스토어 추천 탭인데 요것도 추천 지면이에요. 여기에서 성과 좀 있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무작정 저도 그 다 제한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몇몇 개만 제한 걸어놓고. 그쵸. 네. 네. 근데 그 승은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처음으로 세팅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소영 대리님처럼 이렇게 2개 체크하고 네. 여기서 이상한 것만 제외를 하는데 네.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광고를 집행해 보셨던 그 계정의 경우에는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지면이 우리한테 잘 맞고 어떤 게 잘 안 맞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제한할지 추가할지를 네. 결정하시는 게 좀 데이터적으로 좋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차원 보고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차원 보고서에서 너무 효율이 안 좋다 아니면은 전환 데이터도 없다 그리고 노출만 많이 된다 아니면 품질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때 이걸 꺼요. 그래서 뭐 그래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지켜보고 저는 좀 끄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다차원 보고서 그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아서 다차원 보고서에서 그냥 매체 순으로만 한 다음에 뽑으시면 돼요. 지금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보고서에서 다차원 보고서 들어가서 새 보고서에서 우선 캠페인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뭐 광고 그룹 추가하고 요거예요. 검색 콘텐츠 매체. 네, 여기서 검색 콘텐츠 매체도 해도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체 매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체 이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노출수, 클릭수, 클릭 이런 걸 다 하면은 피에타의 매체 이름 걸어서 하면 그 각 매체별 이제 효율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제 얘는 꺼야겠다, 안 꺼야겠다, 얘는 은근 효율이 좋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그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4개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제가 집행했던 경험 바로는 한 2개는 좋고 2개는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2개는 제외를 하고 2개만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생각보다 괜찮다 하면은 그것만 따로 빼서 광고 그룹을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지면만 노출하는 곳 이런 식으로 개별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디테일한 전략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인 전략으로 또 나뉠 수 있겠고 뭐 노출 콘텐츠만 따로 노출시키는 그룹을 따로 팔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외를 시키기보다는 입찰가 퍼센트 가중치를 조절을 해서 뭐 그렇게 일자별로 아니면은 성과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할 때 좀 중요한 게 이거를 보통 할 때 그냥 30일 정도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한 90일 정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노출이 별로 안 되는 매체가 있어요. 네. 근데 클릭도 잘 안 돼요. 한 달로 봤을 때는 클릭이 한 두세 개 됐을 때 전환이 0이에요. 당연히 비용도 소진이 거의 안 됐겠죠. 근데 세 달로 보면 클릭 6, 7개에 뭐 구매 2건. 그러면 굳이 저희가 그거를 제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거기에서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니까 거기서 로아스가 막 10,000%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좀 길게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더 데이터 상으로도 정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30일 단위, 60일 단위, 90일 단위 이렇게 좀 폭넓게까지 확인을 하고 좀 광고 수정단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설명을 하자면 거의 다 이제 세팅이 됐죠? 뭐 여기서 노출 지면 이렇게 설정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콘텐츠 지면의 입찰가를 100% 미만으로 80%로 감액 조정을 하겠다 하면은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똑같이 노출시키고 아예 제외를 해버리겠다 라고 해주시면 됐고 PC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파워링크랑 동일하게 구분을 안 할 거면 나는 모바일 대비해서 PC에 뭐 퍼센트만 80%만 노출시키겠다 이러면은 1,000원에 노출되는 거 모바일에서는 PC에서는 800원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맞습니다. 입찰가가 차이가 별로 안 크다 라고 하면은 입찰가 가중치로 성과 조절을 좀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보통 이거 세팅을 하실 때 처음 광고를 집행하실 때 PC는 당연히 효율이 좀 낮을 거야 하고 PC를 좀 낮게 설정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오히려 막상 데이터를 좀 까보면 이커머스 업종에서 오히려 PC에서 더 로어스가 괜찮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PC를 통해서 들어와서 쇼핑 검색까지 들어갔다는 건 진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데이터를 근거하에 집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무조건 모바일에서만 잘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비용 소진이 좀 더디긴 한데 네. 전환율이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선풍기 쳤을 때 노출되는 확장 소재 같은 거가 이거 뭐야 홍보 문구랑 이제 뭐 이런 거였죠? 이미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확장 소재 들어가서 그룹을 만들어야 또 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톡톡 부분만 설정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비즈 채널이 없어서 상세적으로 그룹을 해서 그 그룹단 안에서 홍보 문구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광고 세부 그런 리뷰 수나 구매 수 같은 거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설정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저희가 클릭했던 단에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확장 소재 그거 문구를 세팅할 때 그 메인 상품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검색을 해보고 네. 같이 노출되는 이제 경쟁 업체들을 봐요. 얘네가 어떤 소구점을 담고 있는지 네. 보면 여기도 뭐 3초 쿨링 냉각 패드 무더위 여기도 여기도 3초.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초예요. 그러면은 5초도 솔직히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다가 5초. 저희는 이거 검색을 안 해보고 하면 뭐 5초 만에 시원해진다. 여기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좀 비교되잖아요. 그럼 매우 되죠. 다른 걸로 좀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좀 분석을 합니다. 이래서 네. 경쟁사 분석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쟁사 분석하고 이거 문구를 좀 정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PC가 설정할 수 있는 문구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좀 짧게 어떻게 후킹성 있게 문구를 제작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려를 하는 편이고 여기서 봤을 때 이미지 테스트 같은 걸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진짜 보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대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비대도 하얗고 배경도 하얀데 사실상 이렇게 있으면 되게 눈에 잘 띄죠? 그래서 A/B 테스트라는 거는 되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렇게 단일형 이미지를 노출시켰을 때랑 아니면은 뭐 요런 식으로 좀 배경을 하이라이트를 줘서 노출시켰을 때랑 요렇게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노출시켰을 때랑 되게 성과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A/B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는 거지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요런 성과 요런 효과로도 매출액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만약에 타사가 다 너무 똑같이 생기고 어떻게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릭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클릭률이 높아지면은 이제 품질 지수도 개선이 돼서 그게 또 광고비 누수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이거 이미지 A/B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광고 그룹 내에서 세팅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제외 키워드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뭐 검색어와 관련 없는 연관 키워드를 뭐 제외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 아니요가 있는데 보통은 아니요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적어둔 키워드 이외의 유입이 또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간접 전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쟁사 키워드로 유입이 돼서 자사에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 검색이 돼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큰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경쟁사 클릭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휴 키워드가 이제 광고 그룹단 안에서 그리고 소재단 안에서 이게 70개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도합 140개를 했는데도 제휴 키워드를 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아예 예로 걸어 금지를 해두고서 더 이상 확장 검색 안 되게 설정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딱 내가 세팅된 키워드에서만 노출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감접 전환이나 타 키워드로서의 유입은 조금 적을 수 있겠죠. 노출수도 확 줄어들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누수가 심하고 제 키워드도 이제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셔서 확장 검색을 조금 제외를 시키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0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적어요. 이게 너무 적어요. 진짜로 이게 그룹핑을 몇 개 하다 보니까 다른 타 그룹이랑 중복이 안 되게끔 하려면은 그만큼 키워드를 되게 쏙 걸어야 되고 맞아요. 광고 운영 한 달만 해도 경쟁사 키워드 아니면 뭐 데이터에 따라서 뭐 저효율 키워드는 계속 추가가 되는데 그리고 자사명을 따로 그룹핑을 하면 자사명도 계속 유입되는 거 제외를 걸어야 되지? 이러면 140개는 금방 가거든요. 진짜 400개 있어요. 네, 400개는 있어야 돼가지고 네이버한테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드부스트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이게 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요렇게 뜨네. 그러면 저희 다음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애드버스 3탄으로? 네, 3탄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나 뭐 신제품 검색 광고로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3탄으로 하고 사실상 저희가 1탄에서 거의 모든 거를 이제 검색 광고의 기초 정도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서 쇼핑 검색도 파워링크랑 세심하게 다른 결은 있지만 좀 세팅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뭐 PC 모바일이나 4차원 보고서 보는 방법에서는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좀 세부적으로 입찰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장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전략을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좀 그렇게 Q&A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시면은 여기 위에 두 개 번호로 연락 주셔도 네. 빠른 1대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탄 때 진행했을 때 댓글이 조금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달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계속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화본이 아마 올라가게 될 텐데 녹화본 올라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이틀? 하루 이틀 내로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네임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화를 바로 주셔가지고 좀 컨설팅 받고 싶다 아니면 광고 세팅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막 댓글에도 지금 저희가 올려두긴 했는데 저희 29일날 오후 5시에 마케팅 강연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런 마케팅 강연이 되게 자주 진행해요. 이번 달만 해도 그래도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죠. 지난달에도 했었고. 그래서 외부 강연자 분을 초청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거처럼 이제 GA4나 태그 매니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그런 크로스 마케팅 방법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주제별로 컨설팅 날짜도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이트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광고 컨설팅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강연 앞뒤로 저희가 강연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마케터가 1대1 배분이 돼서 이제 자사 광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강연과 별개로. 그래서 강연 오시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좀 상세적으로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질문이 없으면 오늘 검색 광고 2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담 문의는 이쪽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 한기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